남편이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나는 집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비 오는 날이면 창가에 앉아 함께 차를 마시곤 했다. 비 오는 날이면 남편은 늘 말했다. 여보,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최고야. 나는 조용히 찻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갔다. 하지만 왠지 그 향이 예전 같지 않았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다. 찻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나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아들이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나는 대충 먹었다고 둘러댔다. 사실 하루 종일 입에 뭘 넣지도 않았다. 아니, 배가 고프다는 감각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나는 순간 머뭇거렸다. 아들의 말은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어딘가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엄마가 혼자 있는 게 걱정되긴 하지만 함께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야.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훨씬 편할 거야.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손주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면 좋아할 거예요. 나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이 집에서 혼자 남아있는 게 맞는 걸까? 사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이 집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이 깊이 스며든 공간이었지만 동시에 그 빈자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곳이기도 했다. 아들은 계속 설득했다. 엄마, 이젠 엄마도 우리한테 기대세요. 나는 결국 그래, 생각해 볼게.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야 깨달았다. 정말 내가 이 집을 떠날 수 있을까? 나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남편이 앉던 소파, 그가 좋아하던 찻잔, 손때 묻은 리모컨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정작 남편만 사라졌다.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조용히 남편이 쓰던 의자를 쓰다듬었다. 이제 그 따뜻한 체온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이 애지중지하던 작은 찻잔 세트. 짐을 챙기면서도 손이 자꾸 멈췄다. 이 집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것도,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것도, 모든 것이 낯설고 쓸쓸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한동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여보, 나가도 될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공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자. 그렇게 나는 아들의 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짐을 다 싸고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침마다 함께 나누던 인사, 퇴근 후 나누던 사소한 대화, 함께 늙어가자던 약속. 나는 마지막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닫았다. 이제 나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나는 40년을 살아온 집을 뒤로하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집을 떠나는 길,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동네, 남편과 함께 걷던 거리, 단골 가게들. 모든 것이 여전하지만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야 한다. 택시 창문을 열자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했다. 다시 돌아오고 싶을까? 아니, 돌아올 수 있을까? 아들의 집이 나를 환영해 줄까? 나는 그 물음의 답을 알지 못한 채
조용히 두 손을 꼭 잡았다. 아들의 전화가 끝난 후 나는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았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 지내던 이 집이 너무 커 보였다. 집안 곳곳에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가구 사이사이에 스며들어 있었다. 정말 떠나야 할까? 아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자식이 부모를 걱정해서 함께 살자는 말. 감사해야 하는데 나는 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 그동안 혼자 살면서 외롭다고 느낀 순간이 많았다. 텅 빈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밤에 조용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무심코 남편의 방을 들여다봤을 때,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다.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을 때 기뻐해야 하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머뭇거렸다. 짐을 싸야 했다. 하지만 막상 손을 대려고 하니 선뜻 움직여지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했던 물건 하나하나가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사진첩을 열어보았다. 결혼식 사진, 처자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 가족여행에서 웃고 있는 모습,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남편은 떠나갔다. 나는 여전히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나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평생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인데 짐은 몇 개 되지 않았다. 옷 몇 벌과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그가 생전에 쓰던 작은 찻잔 하나. 짐을 싸면서도 계속해서 망설여졌다. 이곳을 떠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계속 혼자 지낼 수는 없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는 변해야 할 때였다. 며칠 후 아들이 차를 몰고 집 앞까지 왔다. 엄마, 다 준비됐어요? 나는 조용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함께했던 기억이 가득한 공간. 문을 닫고 나면 다시는 이곳에서 남편과의 추억을 공유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결국 문을 닫았다. 그리고 차에 올랐다. 아들의 집까지 가는 길은 익숙한 듯 낯설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우리가 자주 가던 시장과 공원이 지나갔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산책을 하던 그 길. 나는 손끝으로 차창을 문질렀다. 이제 다시는 여기서 남편과 함께 할 수 없겠지. 차가 도착하고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문이 열리자 손주들이 뛰어나왔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나는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다. 그래, 이제부터 할머니가 여기서 지낼 거야. 하지만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주방에는 근사한 조명이 달려 있었다. 며느리는 밝은 미소로 나를 맞이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나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지냈니? 네, 어머님 방은 가장 안쪽에 마련해 놨어요. 편하게 지내세요. 방으로 들어가 보니 싱글 침대와 작은 옷장 하나가 놓여 있었다. 창문이 작아서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어머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고맙다. 하지만 뭔가 낯설었다. 내 공간이지만 내 공간이 아닌 느낌.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다. 고등어 조림, 나물 몇 가지, 국까지. 내 입맛을 고려한 메뉴들이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저를 들었다. 맛있지, 엄마? 아들이 반찬을 덜어주며 웃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래, 맛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식탁에서 나는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었다. 그들은 내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고 나는 그저 지켜보고 있었다. 밥 먹고 나면 아들이 일어나 나를 깨웠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살아요.
손님처럼 느껴졌다. 손주는 TV를 보면서 밥을 먹었고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놨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나는 자연스럽게 그릇을 들었다. 설거지는 내가 할게. 그런데 며느리가 다급히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쉬세요. 아니야, 같이 사는데 나도 도와야지. 저희 집에서는 제가 설거지를 해요. 저희 집? 나는 순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밤이 되었다. 나는 방 안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들어왔다. 이 집에는 남편의 기척이 없었다. 이제 내 옆에 누군가가 있을 일이 없었다. 거실에서는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느 때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이 집에서 혼자였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나는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과연 내가 정말 이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나는 이 집의 가족일까? 아니면 초대받은 손님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아들 집에 온 첫날 나는 새벽부터 눈을 떴다. 평소처럼 남편이 옆에 있을 것 같은 기분에 조심스럽게 몸을 돌렸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다시 한번 현실이 실감났다. 나는 이제 혼자였다. 그리고 이곳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니 집안은 고요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부엌에서 커피 향이 났다. 며느리가 이미 깨어 있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다. 응, 원래 이 시간에 깨는 게 습관이 돼서. 어머님, 편하게 주무셔도 돼요. 아침 준비는 제가 할게요. 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멀뚱히 서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손이 익숙한 듯 능숙하게 재료를 다듬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어머님은 그냥 쉬고 계세요. 다 되면 부를게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는 아침을 준비하는 게 내 몫이었다. 아침밥을 차리고 반찬을 꺼내고 따뜻한 국을 끓이는 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할 일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에 앉았다. 조금 있으니 아들과 손주들이 하나둘씩 나와 식탁에 앉았다. 며느리가 상을 차리고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 어제 잘 주무셨어요? 손주가 물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손주 덕분에 편하게 잘 잤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나는 다시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이 집의 식사 풍경은 내가 알던 것과는 달랐다. 남편과 함께 살던 집에서는 식사 시간에 대화를 많이 나눴다. TV는 꺼두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하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아이들은 식사 내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용히 식사를 했고 아들은 출근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나는 어색하게 수저를 들었다 놨다. 아들아, 밥이랑 반찬 더 먹어. 나는 익숙한 듯 아들에게 반찬을 덜어주었다. 하지만 아들은 슬쩍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엄마, 나 요즘 아침 많이 안 먹어. 출근해야 해서. 나는 순간 머쓱해졌다. 손주들에게도 반찬을 덜어주려 했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저는 그냥 토스트만 먹을래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내가 해준 반찬이 싫다는 걸까? 아니면 요즘 아이들은 원래 이렇게 식사를 할까? 그때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애들 입맛이 좀 달라서요.
어머님께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집에서는 식사 문화도 다르구나. 아침을 먹고 나서 나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려 했다. 하지만 며느리가 다가와 내 손에서 그릇을 가져갔다. 어머님, 그냥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어머님, 이제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편하게 계세요. 그 말에 나는 다시 한번 멈칫했다. 내가 이 집에서 해야 할 일이 없는 걸까? 그냥 편하게 지내라고 하지만 왜인지 나는 점점 작은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다. 손주들은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부랴부랴 가방을 챙겼다. 엄마, 나 먼저 출근할게. 아들은 나를 한번 보고는 급하게 문을 나섰다. 나는 홀로 남겨진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 집에는 내가 할 일이 없었다. 식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빨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이 집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는 내가 없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간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인가? 아니면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일 뿐인가? 그날 오후 나는 잠시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다. 이 집에서 편하게 머물려면 먼저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근처 마트로 갔다. 남편과 함께 살던 동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대형 마트가 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집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과 살 때는 하루 종일 바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일을 하고 남편과 식사를 하고 때로는 친구들을 만나 수다도 떨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나는 그저 앉아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며느리가 깜짝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동네 구경 좀 하고 왔어. 다음에는 저랑 같이 가요. 혹시 길 잃어버리실까봐 걱정됐어요. 그 말에 나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평생 혼자 장을 보고 혼자 생활해왔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내가 혼자 밖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해야 하는 걸까? 나는 며느리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음엔 같이 가자. 그러나 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차올랐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나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아들 집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불편함이 커졌다. 처음엔 가족들이 나를 잘 챙겨줬다. 손주들은 반갑게 안기며 좋아했고 아들도 나를 자주 살폈다. 며느리도 조용하지만 예의를 갖춰 대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첫 며칠간의 일일 뿐이었다. 나는 점점 이 집에서 할 일이 없어졌다. 아침이면 여전히 일찍 눈을 떴지만 부엌에서 할 일이 없었다. 며느리가 나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나에게는 그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일만 남아 있었다. 어머님, 그냥 편하게 계세요. 나는 그 말을 자주 들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를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나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다. 손주들이 어지러뜨린 쿠션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식탁 위에 놓인 컵들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그런데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아니야, 어차피 하는 김에 정리하려고. 괜찮아요. 어머님은 그냥 쉬시는 게 좋아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단호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렸다. 그 후로 나는 일부러라도 뭔가를 하려 했지만 며느리는 늘 제가 할게요. 라는 말로 나를 막았다.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루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으며 말을 걸었다. 우리 손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러자 손주는 잠깐 나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다. 그냥요. 그리고 다시 TV 화면을 바라보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아이는 이내 몸을 살짝 피했다. 이제는 내가 아이들에게도 어색한 존재가 된 걸까? 그날 저녁 가족들이 식사를 마친 후 나는 설거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나는 자연스럽게 싱크대로 향했지만 며느리는 다시 나를 막아섰다. 어머님,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래도 내가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그러나 며느리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이 하시면 오히려 힘드실 텐데요. 그냥 쉬세요. 나는 조용히 그 자리에 멈춰섰다. 나는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제는 내 역할이 사라진 것 같았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남편을 위해 밥을 짓고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것이 내 삶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의 역할인가? 며칠 후 나는 가족들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해 보기로 했다. 저녁을 먹고 손주들이 숙제를 하고 있을 때 나는 다가가서 물었다. 할머니가 도와줄까? 그러자 손주는 살짝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가 도와줄 거예요. 나는 멈칫했다. 그때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다. 어머님, 애들 공부 방식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맡겨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순간 입을 다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조용해졌다. 식사 시간에도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회사 이야기를 나누었고 손주들은 스마트폰을 보며 식사를 했다. 나는 그저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였다. 어느 날 며느리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친구분들 만나보시는 건 어때요? 요즘 노인회나 문화센터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나보고 집을 비우라는 뜻인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시잖아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나갈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렇게 나는 다음 날 혼자 집을 나섰다. 동네를 걸으며 한참을 생각했다.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일까?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집을 떠나야 하는 걸까?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씩 그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며느리와 나는 그동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왔다. 나는 가급적 며느리의 방식에 맞추려고 했고 그녀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하루였다.
손주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고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나는 반갑게 다가갔다. 어디 보자, 할미가 도와줄게. 손주는 수학 문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거 풀어야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손주의 공책을 본 순간 나는 난감해졌다. 요즘 문제들은 많이 바뀌었구나. 그래도 나는 애써 기억을 더듬으며 설명해 주었다.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여기에 이렇게 더하면 되겠지?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다. 그녀는 손주의 공책을 들여다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어머님, 요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그래, 그래도 개념은 비슷하지 않겠니?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애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냥 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게 두는 게 나아요. 그 말에 나는 무안해졌다. 손주는 머쓱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할머니, 그냥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그 순간 손주가 나를 점점 멀리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며느리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은 그냥 쉬세요. 애들은 자기 방식대로 공부하는 게 익숙해요.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내가 가르치는 게 도움도 안 되는구나. 그날 저녁 나는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얘야, 나도 손주 교육에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내가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자 며느리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님, 죄송한데 애들 교육